그래서 과거 잘 살아보기 위해 국가가 먼저 성장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이 성장해만 국가도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기후변화에도 생업과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기에 우리는 기후대응댐을 고민했습니다. 기후대응댐은 21세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해마다 겪는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며 지역 주민의 살림의 보탬이 되고 지역에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기후대응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기후대응댐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기후대응댐은 날로 심각해지는 극한홍수, 강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장 좋은 사회적 보험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풍부한 물을 지원하는 경제적 적금이기도 합니다. 기존 환경을 보존하는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적 균형을 이루는 한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물이 재산이 되는 시대, 기후대응댐은 지역의 새로운 기회이자 변화의 시작입니다. 댐과 주변 공간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변 공간을 창출합니다. 댐 인근 새로운 수변 공간을 창출해 출렁다리, 집바이어, 하루야천 체험시설로 지역의 관광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며 이주단지 조성,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복지센터 건설, 도로 확충 등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 지원, 태양광 등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자체 경제와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섭니다. 보암댐이 생기면서 출렁다리도 생기고 지바이도 생기고 대급길이 생기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반대 추진위원회 홍보위원장을 했지만은 막상 댐이 되고 보니까 주민들이 별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2,400kW 해놨습니다. 연 소득이 9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내년 연말 되면은 가구당 50만 원씩 전기료 지원해 줍니다. 예전에는 해만집이 많이 어두워서 바깥에 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낮같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길도 넓어졌고 그래서 밤마다 시내 사람들이 여기 이쪽으로 많이 쉬러 옵니다. 쉼터도 많고 이러니까 캠핑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이렇게 곳곳 쉼터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댐으로 해서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식들이나 국민들이 물 걱정 없이 가뭄 피해 없이 홍수 피해 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가가 성장했고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후대응댐은 지역과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더 넓게 듣고 더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물로 행복한 내일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예, 그럼 이제부터 약 20분에 걸쳐서 용도천 기후대응댐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용두천 기후대응팀 필요성에 대하여 예천군 황제국 안전재난과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예천군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댐의 필요성과 적정성 검토 그리고 향후 절차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댐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요즘 국내외 그 자연재난 실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용두천 댐과 같은 그 대응 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 세계 그 여러 나라들이 겪은 재난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올 1월부터 유럽 중북부에 대홍수가 있었고요. 4월에는 그 사막 도시인 두바이에서 2년치비가 하루 만에 내려서 공항이 그 침수되는 이례적인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급변하는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기후재난의 한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예, 최근 3년간 그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홍수나 가뭄 피해 같은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23년도 이전에 호흡변형을 보면 17년도에 예천의 원도심 시가지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고 20년도에도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원도심 저지대가 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 그 작년 7월 저희들 수해로 많은 그 인명과 사유재산, 공공시설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저희들 군이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그 한천 수계의 그 하천 피해율은 평균 42.3%다. 지금 그 환경부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홍수 위험 지도에도 바로 예천 읍지역이 침수가 그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돼서 현재도 홍수에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하천 피해 현황을 보시면 작년 7월 그 예천읍 한천 수위가 계획 홍수비하고 여의고를 넘어서면서 보수부지에 있는 주차장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침수 또는 일부 유실이 됐고요. 그 하천변의 그 도로와 교량, 제방 등이 여러 군데 유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용두천과 그 한천이 만나는 그 은풍면 소재지는 범람 직전까지 갔습니다. 야간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그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피해 원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작년 23년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요 23일 기간 중에 저희들이 예천군에 19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금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연평균 강우량의 66%가 이 기간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 상류인 그 효자면을 보면 7월 13일부터 3일 동안 343mm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효자면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하루 동안에 272.5mm가 내렸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2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을 넘어서는 그런 수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80년도 빈도에 맞춰서 정비하도록 계획된 용두천, 한천의 경우는 작년과 같은 그런 비가 온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천읍 상류에 그 양수발전소 그 하부댐과 농업용 저수지 3개소가 있습니다. 홍수 조절 기능이 좀 취약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시에는 좀 큰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 발전소 경우에는 그 발전 전용댐입니다. 최대 방류량은 초당 21톤 정도고요. 그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수위를 유지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그 집중 호우시에는 위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수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보다 많아지면 유입량 그대로 물러비로 넘쳐 흘러나가는 기능상으로는 좀 취약한 그런 시설이고요. 나머지 지금 한천에 그 상류 농업용 그 대규모 저수지가 3개소가 있는데 이건 역시 양수 발전소 댐의 경우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시설이 이제 각각의 본래 목적과 그 기능이 있고 홍수 조절 능력이라든지 역할은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용두천 댐과 같은 그 상호 보완적인 기능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최근 그 비가 내리는 패턴을 보면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비가 밤낮을 가리지도 않고 꼭지성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 한 곳에는 그 집중호우가 이제 쏟아지는 반면에 인근 읍면에는 비가 오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극의 강우 형태를 나타내는 이런 현상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상청에도 지금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예, 기상청보도 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언제 어디서 생길지도 모를 극한 오후에 대비해서 치수 능력을 시급하게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올 장마기에도 없어야 되겠지만 관내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천 그 상류 지역에 물그릇을 만들어서 호수기 전에는 좀 비워놓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기후 대응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홍수 조절용 댐 신설을 작년 4월부터 경북도와 그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해왔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고 항구적인 그 대책이 되도록 그리고 전 그 기후 대응댐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